안녕하세요. 파타야 망고TV입니다. 2020년 4월 20일 태국 사건 사고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누적 유증상자 1360명 추가되어 42,257명, 누적 확진자 27명 추가되어 2,792명, 치료 중 환자 746명, 누적 완치자 71명 추가되어 1,999명, 추가 사망자는 없으므로 누적 사망자는 47명입니다. 대사관 공지에 의하면 태국 총리는 4월 20일 진행된 회의에서 국가 비상사태령이 아직 4월 30일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우선 조치 완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 관계기관과 민간 분야의 협의를 거쳐 정부 내각회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락다운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해외 국가들의 방식도 연구하고 배워야 하며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 및 경제 분야의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콕 시장은 방콕 내 유흥업소 폐쇄 및 주류 판매 금지령을 기존 4월 20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태국 내 봉쇄 지역들을 지역별 위험 수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부분 봉쇄 해제를 허가하였습니다. 위험 수위는 낮음, 중간, 높음 3단계로서 낮음 단계는 32개 지역으로 5월 1일부터 부분 봉쇄 해제에 들어갑니다. 중간 단계는 38개 지역으로 5월 중순부터 날짜는 발표 예정입니다. 높음 단계는 7개 지역으로 6월부터 날짜는 발표 예정입니다. 보건부는 5월 초부터 코로나 위험 지역 중 낮은 단계인 32개 지역의 부분 봉쇄 해제를 허가한 가운데 공중보건부는 회의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1. 이민심사 관련 조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이 여전히 있으므로 입국자 14일 의무격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2. 10명 이상의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은 삼가해야 합니다. 3. 코로나로부터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사업장인지 논의하고 위험이 높은 일부 사업체는 오랫동안 폐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펍, 바, 카라오케, 나이트클럽, 성마사지샵, 무에타이 경기장, 경마장 등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크게 노래를 부르거나 응원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곳은 계속 영업금지입니다. 4. 백화점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게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으며 경품 행사 등 프로모션 진행이 제한됩니다. 5. 부분적 봉쇄 해제되는 곳은 모든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항상 실천해야 합니다. 6. 낮은 위험 단계의 봉쇄 해제 이후 상황이 유지되거나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중간 위험 단계, 높은 위험 단계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부분 봉쇄 해제할 예정입니다. 4월 20일 태국 헌법수호 사무총장 시리스와는 전기세가 아직도 비싸다며 지난달 전기요금 청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긴급법령을 내려 통제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기 사용자에 대해 요금 3%만 내려 여전히 비싼 전기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현 태국 내 전기는 70% 이상 민간 기업이 생산을 하고 30% 미만은 태국전력공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의 제일 큰 실수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생산을 줄이고 국가가 나서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하여 50%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전기세 인하를 4월에서 6월까지 일시적으로 돕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세 요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20일 오전 방콕 페차부리 지역의 푸아타이당 앞에 엄청난 차량으로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푸아타이당에서 공경에 처한 택시기사들을 위해 한 명당 2,000바트씩 나눠준다는 소식을 알게 된 택시기사들이 모이면서 도로 자체가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 대변인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경찰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 대변인은 국민들께 당부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더 이상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당의 나쁜 이미지를 만들려는 행동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태국 상무부는 계란 생산 업체에게 3월 20일 이후로 달걀 하나당 공급가 2.8바트로 가격을 동결하여 달걀의 소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국민들의 식량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장업계에 코로나 전염병이 해결될 때까지 공급가를 고정하는 데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1010년이라는 약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탁월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4월 19일 공중보건부는 1010년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1010년은 수천 년 전부터 한약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효능에는 급성호흡기 감염 증상인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태국 전통의학과 질병관리학 그리고 제약회사들과 1010년을 연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감염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가 계속해서 연구를 할 예정이며 참고로 현재 태국 내 1010년의 성분을 추출해 만든 보조약이 이미 있어 긴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생산하는 회사와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물연구소 소장은 1010년의 복용에 대해 주의사항을 얘기하였습니다. 1. 두통과 열이 없는데 코로나 감염을 위해서 미리 1010년을 복용하진 마십시오. 2. 발열, 기침, 인후통 그리고 몸살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면 1010년을 복용하십시오. 3. 1010년 복용 후 2일 이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4월 19일 오후 방콕 사무프라칸 방멍마이에서 사람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대원들이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였습니다. 사건 내용은 푸벳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는 2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아내는 장인어른 에라완 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남편 푸벳은 아들 2명과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장인어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남편 푸벳의 집에 찾아갔고 남편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에 몹시 화가 난 남편은 장인어른 집까지 찾아갔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인어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장인어른은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남성은 이성을 잃고 2층으로 따라 올라가 장인어른을 향해 총으로 7번을 쏘았고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남성은 경찰 대원들과 4시간 동안 대치하였고 결국 체포되었으며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에게 총기 소유 및 살인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4월 20일 푸켓에서 일어난 사연입니다. 푸켓에 사는 한 여성은 배달 어플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였고 배달원이 콘도에 도착하자 이 여성은 방으로 가져오라 하였고 배달원은 업무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 1층에 나와 음식을 받아야 한다고 정중히 손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화가 난 여성은 1층에 내려와 배달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과 협박을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페이스북을 통해 업체 및 배달원의 잘못된 점을 상세히 알리겠다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후 그 여성의 페이스북은 각종 욕과 비난 댓글로 넘쳐났고 그중 네티즌 수사대의 활약으로 그 여성이 일하는 닛산 자동차 업체까지 그 사실이 알려지며 닛산 자동차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 측은 그 여성에게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또 그 여인의 체온이 39.3도까지 올라갔는데도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격리만 하고 있다는 것에 더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불 속에서 살아남은 새끼 족제비들의 사연입니다. 치앙마이 메탱에 위치한 메라오메세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족제비 수컷 2마리와 암컷 2마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국 북부 지역의 대형 산불은 아직까지 치앙마이 부근에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 많은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관계자는 화마로 인해 어미가 미처 새끼들을 구하지 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야생동물 클리닉에서는 새끼 족제비 4마리에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이름 짓기 이벤트를 하였고 그중 가장 많은 이름으로 선택된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수컷 1번은 코로나, 2번은 커퓨, 암컷 1번은 스모그, 2번은 손버이. 이벤트를 위해 투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23일 태국 북부 지역에서 시작된 불은 산불 진화를 위해 정부는 이미 수천 명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4월 17일 태국 람푼 지역의 푸타나파남 절 뒤의 산까지 그 불길이 번지고 있어 20명의 동자 스님들이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을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다음날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벌써 2번째 산불을 끄기 위해 동자 스님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촌불이 라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한 남성이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하였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 차를 타고 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은 갖고 있던 자전거를 타고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우본 라차타니로 직장이 있던 라영에서 차로 9시간 이상 약 6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남성은 언제부터 출발한지는 알 수 없으나 4월 17일 사라캄 지역에서 지나가던 한 운전자가 그 남성을 눈여겨보고 그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그 남성이 차를 얻어 탄 지점은 라용 출발지에서 560km를 달려온 지점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한 운전자의 도움으로 11시 50분에 출발하여 14시경 우본 라차타니 그의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은 운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 망고TV의 태국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타야 망고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